안녕하세요. 대치동 정원장입니다. 최신 교육 정보 5월 2주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고입 정보를 건너뛰고 별로 없어서 대입 정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월 12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7개 체제 올해 선발은 수시 279명, 정시 81명. 엄청 많이 뽑는 거죠? 자, 작년엔 3개였는데 이제 7개까지 늘었습니다. 점점 늘고 있어요.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뽑는 데가 카이스트. 카이스트는 수시로 일반 전형에서 80, 학교장 추천이 10명, 고른기에 5명 이렇게 뽑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우수자로 5명 뽑는데 이때 수능은 100%입니다.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라는 이름으로 70명을 뽑고 수시에서 40명, 정시에서 30명. 눈에 띄는 게 수시에서 논술로도 뽑네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이래서 50명을 뽑고요. 수시에서 40명, 정시에서 10명을 뽑습니다. 자,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로 40명 뽑고 수시로만 뽑는데 총 4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반도체 공학과라는 이름으로 40명을 뽑고 수시 24명, 정시 16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한양대는 지역균형 발전으로 뽑는 인원이 5명이나 되네요. 고려대는 반도체 공학과라는 이름으로 총 30명을 선발하는데 학업 우수형 수시로 10명, 계열 적합형으로 10명, 정시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강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총 30명 뽑는데 수시에서 이제 20명 뽑고 정시에서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서강대에서도 논술로 뽑는 전형이 있다는 게 눈에 띄네요. 자, 수능 최저가 걸린 수시 전형인 학교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딱 4가지 전형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균관대 논술 우수, 그리고 고려대 학업 우수, 포스텍, 그리고 서강대 고교장 추천형 일반 논술. 여기서만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도체 계약학과는 정원 외 선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발하는 거예요. 수시 수능 최저가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고, 자, 다 아시겠지만 학비 전액 지원되고 장학금까지 추가로 지고 인턴십에 연수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취업이 보장된다는 건 너무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약학과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기업의 반도체 인재 선점 전략에 따라서 이제 이런 계약학과들이 쏙쏙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입과 취업을 동시에 잡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해서 더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취업까지 보장되는데 대입 들어가는 정도 노력 곱하기 2 정도 해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알아두시는 거 정보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뉴스가 하나 더 있죠. 5월 6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서울대도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논의를 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 확정되면 올해부터도 뽑을 수도 있겠죠. 자, 반도체 계약학과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성균관대가 발표한 건 성균관대학교 입학 안내 책자 킹코 부모. 킹코 여러 편 나왔는데 찾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 대학들이 요즘 정보 공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대 안 가고 스카이 아니면 안 가 이래도 그 상위권 학교들은 무조건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고 그 정보가 다른 학교 지망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딱 치신 다음에 가시면 여기 탭에서 오른쪽 끝에 입시 도움방이 있습니다. 입시 도움방에서 왼쪽 끝에 입학 안내 책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킹고 스프링 본 버전이 나와 있고 다른 것도 뭐 논술 가이드북이나 이런 좋은 정보들도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이럴 때 한번 볼 때 같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클릭해서 실제로 열어보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페이지 열어서 볼 수 있는데 아주 깔끔하고 멋있게 책이 잘 구성되어 있고 컨텐츠 보시면 학과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특성화 학과 모집이랑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래서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섹션에서 볼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뭐 수시나 정시 전형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사실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들은 요 특성화 학과들
성균관대가 되게 기획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과들이에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뭐 이런 멋있는 이름들의 학과가 있잖아요. 자, 그런 학과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뽑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가 요 오른쪽 아래 요 그림 있죠, 여기. 그래서 뭐 유학을 보낸다거나 인턴십 제도를 해준다거나 이런 내용들 혜택들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가 목표로 하는 게 뭐가 있는지도 이렇게 과 설명하면서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페이지를 좀 넘기면 그 수시 정시 전형 또는 특성학과 설명마다 이렇게 학생들 인터뷰를 하나씩 실어놨어요. 그 어떤 전형으로 무슨 학과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이런 인터뷰가 사실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요 내용 보시면 이 학생이 뭐 학교에 들어올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얘기까지도 딱 나와 있습니다. 뭐 가장 좋아하는 수업, 뭐 재학 중에 학과를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좋은 명문대 학교의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이런 내용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기부여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드는데 그 꿈이 되게 구체적으로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보이게 꿈을 이미 잡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랑 같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무슨 과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러니까 부모님 일방적으로 정보를 알고 그냥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아이랑 같이 보고 판단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뭘 판단해서 다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같이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5월 11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로스쿨 변시 합격률 서울대 82% 최고, 고대, 연대, 성대, 경희대 톱5. 뭐 어떻게 보면은 스카이 서울대가 당연히 많이 붙겠죠. 들어가기 가장 힘든데. 자,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초, 중 학생들마저도 사실 내가 미래 법조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엄마 나 그냥 로스쿨 가면 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스쿨이 뭐가 있고 어떤 학교들이 있고 그 로스쿨들을 갔을 때 어떻게 그 뒤에 일이 벌어질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대학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정보들이 나온 걸 알고 계속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10일에 변호사시험 로스쿨 응시자 대비 합격률 이래가지고 학교 서울대 같은 경우는 192명이 응시해서 총 158명이 합격했습니다. 82.3%고요. 고려대가 76.9%, 연세대가 71%, 이래서 여기까지가 70%건이고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영남대, 한국외대, 한양대까지가 이제 60%건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원광대가 25.8%, 151명이 쳤는데 39명이 들어갔네요. 좀 약간 저조한 수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걸 그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시를 통과해야지만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모르는 학생들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로스쿨 들어간 걸로 끝이 아니란다 해야 이런 거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로스쿨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좀 더 합격률이 높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로스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로스쿨이 뭔지도 좀 파악해두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5월 11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4월 학평 수학 1등급 이과생 92% 싹쓸이 통합형 수능 공정성 재검토해야. 자, 이거 베리타스 알파뿐만 아니라 많은 그 교육신문에서 좀 많이 논조를 강하게 두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잘못하고 있거든. 그게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극명하게 갈리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제도 중에서 요번 그 통합형 수능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요거 조정이 뭐랬어? 올해까지는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렇게 계속 비판받다 보면은 조만간 조정 보정이 이루어지겠죠? 거기다 이제 정권도 바뀌고 교육감 선거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주어진 인포메이션을 알고 이제 우리 아이는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좀 정리해서 보자면, 4월 합평 선택 과목 비율 평균 접수 국어 교육청 발표 뭐 이래서 4월 합평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선택 과목 이제 언어와 매체, 국어에선 화법과 작문 두 개의 과목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평균 점수가 언어와 매체는 67.5인데 화법과 작문은 58이에요. 언어와 매체 상위권 애들은 지금 언어와 매체 선택 거의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정말 싫어하지 않는 이상 그 상위권 친구들은 거의 언어와 매체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학으로 넘어가면 기하 미적분 확률 통계 평균 점수를 한번 볼게요. 공통 이제 수원수투가 공통이죠. 그 공통 영역
점수랑 플러스 기하, 미적분 또는 확률과 통계 고른 것들로 시험 보는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 평균은 35.81. 생각보다 많이 났죠? 미적분은 47.73. 진짜 미적분 지금 인기 과목이에요. 확률과 통계 28.44. 이과 상위권 친구들도 기하 선택보다는 미적분 선택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의치 약한 수 학교들 중에서 미적분을 기본으로 설정해 놓은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설정해야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 과목을 좀 제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얘가 평균 점수가 확률과 통계 진짜 너무 낮죠. 낮아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과 학생들 공부 좀 하세요. 요거 공부해야 됩니다. 공통 영역 점수도 올리시고요. 선택 영역 우리가 만점 받으면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거 당연히 알잖아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온 건데 적어도 내가 미적분 선택으로 바꿀 수 없어. 시간이 그렇게 지금 고2 정도 학생들만 해도 미적분 선택 바꾸는 건 진짜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고1인데 내가 최상위권이고 문과다.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이 좀 더 내 특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야. 고2, 고3들 중에서 지금 특히 고3들은 자기의 수학 실력도 상대적으로 공통 영역 뭐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수학이 가중치가 되게 큰 과목인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이 과목을 채워 가셔야 평균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빼박입니다. 자, 그래서 화이팅 제발 문과 친구들. 자, 4월 합평 등급별 선택 과목 비율 국어만 집중해서 보면 자, 1등급 받은 학생 중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이 89.8%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1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수학으로 넘어가죠. 이슈인.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수학 1등급 확정된 학생, 4월 모평 기준이요. 기하가 2.45%. 기하도 별로인 거죠. 사실 지금 보면은. 미적분 90.38%. 확통 7.17%. 이래서 미적분이 90%로 진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수능 최저 충족률. 요거 못 맞추면 위험하죠. 우리가 수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합형 수능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과 애들이 1등급을 이제 받기가 너무 힘들어. 원래 분리돼 있을 때는 지금 받는 애들보다 몇 배 많은 애들이 1등급 받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과랑 묶어놓고 점수를 같이 해버리니까 1등급 받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요 데이터를 보면서 뭐가 위험한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합형 수능에서 지금 원서를 넣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수시 최저 등급을 문과 학생들을 못 맞출 것 같으면 함부로 내가 수시 카드를 그 수능 최저 있는 과에 쓸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있는데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집단위 인문계열에서 4월 국수탐 충족 비율이 12.23% 밖에 안 돼요. 자연계열은 34.85%입니다. 훨씬 더 높죠. 자, 그리고 의치약은 15.14인데 이건 특수하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학교 추천에서 인문이 7.46%만 수시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고 자연계는 31%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시 충족률 자체가 수시 최저를 맞추는 비율 자체가 인문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게 너무 명확히 보이는 거죠.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도 너무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렇다면 사실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요거 인문계 학생들이 신경 정말 많이 쓰셔야 되고 지금 움직임들이 꽤 있죠. 막 중3 이하 학생들 중에서 문과 상위권 친구들, 문과학과를 지망하고 싶었는데 과탐은 아니어도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미적분까지 도전한다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까지 뭐 상경계열 아니면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고2, 고3 친구들은 유념해서 자신의 입시나 수험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이번 주는 다행히도 기사가 좀 짧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엑기스 기사 많이 가져올 테니까 코멘트로 궁금한 부분들 질문 달아주시고요. 학년, 지역, 수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더 정확하고 정교한 답 드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질문 달아주세요. 자, 스마트 만가 홍보너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대치동 장원장 시즌 5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 화이팅!